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은 되소. 우리의 소원은 되소. 받아 먹어. 이쁘네. 우리 요동. 다시 만나도 다시. 다시 만나요.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KTV에서 방송된 2018년 8월 남북 이산 가정 상봉 현장 목소리였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 남동생이 여전히 귀여운 누나와 여동생이 여전히 예쁜 오빠 목소리 들으셨죠? 이제 이런저런 말도 했지만 시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말은 다 입 밖에서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짧은 만남 끝에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은 다시 만나요 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잡은 손, 가족의 온기, 핏줄 다시 이어진다는 것 우린 믿고 있죠. 오늘 세 번째로 만나는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북한에서 요리사로 활동한 남인희 씨와 남북 복날 음식 알아보고요. 넘버원 시간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북한 이주민 야구단 김성일 선수 겸 이사 만나봅니다. 우선 결의말 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 YTN 라디오입니다. 남남 북녀 남 앵커, 북 아나운서 같은 듯 다른 말. 결의말 뉴스. 네, 사실은 남 PD, 북 방송원인데요. 네. 같은 듯 다른 말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입니다. 주영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정말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그 나라에서 동양인이나 한국인들 비하하거나 욕할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쓰는 말로, 은어로 어떻게 말하지 사실은 좀 알아보고 가요. 안 그러면 제 면전에서 막 욕하는데 제가 웃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국가인데 북한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나요? 아, 많죠. 북한에도 욕이 많아요. 아, 욕도 많고 좀 욕의 성격이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은어도 많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를 좀 들어봐 주시죠. 뭐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북한의 유명한 욕은 일단은 갓나 시리즈는 들어보셨죠? 갓나 시리즈는 영화 드라마도 많이 나옵니다. 네. 시리즈 통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으로. 그러면 하지만 욕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잘 쓰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B로 다 처리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 녹화할 때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괜찮습니다. 좀 스트레스 줬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갓나 시리즈 가겠습니다. 네. 갓나, 개 갓나, 종 갓나, 상 갓나. 네. B 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갓나 뜻이 뭐죠? 그게 약간 어린아이, 뭐 약간 애송이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기집애. 아, 여성을 네. 또 사실은 그렇게 여성을 낮춰서 부르는 욕들이 꽤 많아요. 이건 욕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어떤 무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한 표현인데, 제가 북한에 쓰는 억양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은 흉내 내볼게요. 네 갈비뼈 순서가 바뀌고 싶니? 혁명적으로? 이런 표현도 있다고요. 아, 이 표현 쓰나요, 진짜? 그거 표치수 대화대사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네. 아, 비슷한 말로요. 네. 혁명적으로 못생겼다. 혁명적으로 못생겼다. 아, 혁명적으로라는 표현을 자주 쓰네요. 네. 오늘 주영 씨 방송이 혁명적으로 재미있다. 자, 저도 한번 따라해봤고요. 네. 49호. 49호. 네. 무슨 말이죠? 49호? 49호 정신병원에 갔다 온 사람. 아, 예. 자, 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낫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차별과 혐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49호라는 표현 속에는 이 사람 정상이 아니네. 이런 것도 좀 녹아있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표현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삔 빠졌니? 삔 빠졌니? 네. 이건 뭘까요?
기계에 네. 부속품 하나가 빠졌잖아요. 아, 핀이 빠졌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정상 작동이 안 되잖아요. 나사 하나가 빠졌구나. 또 나사 빠진 것 그러네요. 같아. 나사네요. 나사. 핀 빠졌니? 예, 나사와 핀 차이입니다. 핀 빠졌니? 네. 자, 오늘 결의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마워요, 주영 씨. 네, 고맙습니다. 우성 씨. 네.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터키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우무적이에요. 학생 1인당 몇 마리씩 키워라. 정말 맛있는 게 정말 계속 퍼먹고 싶고 담백하면서 쫄깃하고 정말 토끼의 장점을 정말 잘 살린 오늘 북한 최고의 복다림 음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의 행운 아닌가 싶습니다. 평양의 대동강 반에 보면은 이제 평양 대동강 수호국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 한옥식으로 되게 예쁘게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서도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복날에 보게 되면 단체로 이제 보양식을 먹으러 가서 줄을 서는 풍경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이런 속담도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덥고 힘든 기간 복날로 정해서 든든한 보양식 먹으면서 여름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모두들 맛있고 든든한 보양식 얼마 전 초복이었는데요. 챙겨 드셨습니까? 일본은 여름에 장어 먹는다고 하고요. 중국은 불도장, 영국은 캐서롤, 스페인에선 가스파초라는 스프를 몸을 보양해주는 의미로 먹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삼계탕이 1위가 아닐까 싶은데 북한은 어떨까요? 오늘은 남북이 함께 사랑한 문화 키워드 여름 보양식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인서트 들려드릴 때 이분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평양에서 요리사로 일하셨고요. 또 요리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나민희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청취자와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나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착 8년 차에 있고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북한 관련 활동들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학교도 지금 혹시 요리학과를 다니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라고. 네. 어려운 공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네. 자, 요리를 전공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도 요리를 교육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서 공부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요리 전문 학교라고 이제 전문 대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인데 북한에서는 요리 학원 이렇게 불렀어요. 요리 학원. 남한의 학원이랑 조금 다른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3년제였고 이제 나름의 전문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인기학과를 나오신. 네. 여기서도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인기가 많거든요. 남과 북을 통틀어 인기학과만 다니고 있는 나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하는 직장도 선망의 대상일 텐데 네. 레스토랑이나 앞서 잠깐 인서트에서 들었었지만 뭔가 어떤 그런 음식점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식당들을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숭어국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분야가 다른데 북한의 숭어국. 네, 숭어국, 그 옥류관 이런 네, 식으로 네. 어떤 한 가지 음식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에서도 일을 했었고. 전문점에서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요리들을, 특히나 그 외국 요리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국가대표 선수들 밥을 이제 해주는 우와. 그런 데서도 일을 했었고. 네.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뭡니까?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 질문인데요. 궁금해졌어요. 저는 지금은 떡볶이.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쉬운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집에서 떡볶이 해보는데 네. 간단해 보이지만 맛있으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북한에서도 이렇게 복날 이 시즌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뭐 날짜를 정해놓고 뭘 좀 챙겨 먹나요? 그렇죠. 삼복이라고 해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북한에서도 다 보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네, 보양식을 맞아요. 먹어야 더위를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다 해가지고 많이들 네, 보양식을 드시는 편이에요. 네. 자, 그러면 복날엔 또 꼭 먹어야지 이래서 줄을 서거든요. 네. 북에서도 이렇게 복날 되면 잘 나가는 요리 있나요? 네. 이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는데 어이, 보신탕. 괜찮습니다. 아, 보신탕에 아무래도 단고기. 네, 단고기 집이라고 네. 해서 평양에 또 굉장히 큰 단고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는 정말 복날만 되면은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네. 그리고 식당에 못 가는 사람들 집에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그렇죠. 네, 해 먹어야죠. 끓여 드시려고 그게 정말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 맞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애견 인구도 네. 많고요. 또 이제 특히나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이 가족이라는 네.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럴 때는 뭐 메기탕 아, 메기탕을 네. 보양식으로 먹어요? 네, 메기탕도 많이 드시고, 대동강이 평양에 있다 보니까 강이 이런, 있으니까. 민물 네. 생선들을 많이, 네. 그런 탕을 많이, 잉어탕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메기탕, 잉어탕을 시원하게 먹진 않을 거고요. 네. 뜨거운 음식이잖아요. 네, 엄청 뜨끈하게 이제 끓여서. 그럼 그렇게- 이열치열 뭐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있군요. 네. 아니, 사실 저희도 이 한여름에 방에 군불을 떼고 문을 다 닫아놓고 메기탕을 먹는다 이런 풍습도 있어요. 몇몇 내륙 지방에. 네. 왜냐면 바다 음식도 멀고 하니까 똑같은 문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름도 그러면 제가 침을 자꾸 꿀꺽 삼키네요. 먹는 얘기 취약한 진행자입니다. 보양식 이렇게 부르나요? 거기도 그냥? 그냥 여름철 네, 보양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고기. 단고기. 그냥 네, 그게 약간 뭐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그냥 음식 이름을 불러서 뭐 숭어국, 메기탕 먹으러 가자. 숭어국도 보양식으로 먹어요? 그렇죠. 숭어도 대동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것도 많이 드시고. 그 관련된 곳에도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숭어를 보양식으로 먹을 땐 좀 그것도 매기 매운탕처럼 먹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거는 민물 생선은 감탕내를 잡는 게 가장 관건이다 해서. 뭘까요? 이게 용어도 어렵네요. 감탕 냄새 그거 있잖아요. 네. 그 강에 좀 있는. 흙비린내. 약간 네, 그런 네. 거를 잡아야 된다 해서 된장을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끓이고 네. 정말 한 번에 거기서도 숭어국집에서 일할 때 보니까 한 번에 몇백 그릇을 끓여가지고 그게 이제 하루에 나가는 양인 거죠. 몇백 몇천 그릇 나가는 날도 있을걸요. 야, 아마. 그러면은 이런 복날이나 복다림 시즌에는 말 그대로 대동강변 식당 근처로 줄을 쫙 서 있거나 뭐 이런 풍경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를 네. 게 없네요. 그런 날에는 뭔가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는 못해요. 북한 네.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 하루 이제 먹는 날은 굉장히 명절 같은 날이기 때문에 네, 줄 서서라도 무조건 드시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보양식을 먹으면 힘이 난다. 네. 내가 좀 여름 힘든 걸 견딜만해. 이걸 이제 스터미너 좋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북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해요. 정력이 좋다. 그러니까 뭐 스태미너죠, 그죠? 네, 네, 그렇게 에너지, 얘기를 합니다. 네. 힘 역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 심의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뭐 유튜버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남인희 씨 남쪽에서 활동하는 것도 응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팬분들도 많을 텐데 나는 여름 견디려면 이런 음식 해먹어.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아까처럼 이렇게 떡볶이 좋아요, 잘해먹어 이게 아니라 좀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힘이 없는데 이럴 때 먹는 거. 아무래도 이쪽 저쪽의 요리법을 다 알고 계시니까 더 궁금하네요. 여기 한국에 와서요. 네네. 여기서는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진리죠? 네. 네. 근데, 비라 떠오면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웬만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에 있을 때는 잘 안 먹었어요. 네. 보양식을 스스로 해 드시거나 그래도 요리사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신기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거의 잘 안 먹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예인들 중에요, 개그맨들 중에도 낯가리는 이 MBTI 성향상 내향적 성향이 많으신데 평양에서 요리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인데 별로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네, 요리사 음식에 대해서 이거 맛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 맛있는 건 있죠. 저는 또 생선은 좋아해가지고 네. 숭어국이나 메기탕 이런 건 잘 먹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일하면서도 어떻게든 이제 뭐랄까, 주방에서 일하면서 많이, 북한은 그래요. 네, 네. 일하면서 뭔가 남으면 많이 막 그 자리에서 그럼요. 먹고 막 네네,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먹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먹는 게 밝혀진 시였습니다. 저희는 근데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 네. 삼계탕은 와서 드셔보셨어요? 네, 네, 먹죠. 어떠셨어요? 삼계탕을 딱 먹었을 때 느낌? 조금, 북한에서 먹는 방식이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국물, 이런 게 조금 낯설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닭 자체를 삶아서. 네. 그냥 그러니까 국물 없이. 백숙처럼 그냥 삶은 닭 고기 자체를 먹는데. 그렇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삶은 닭에서 이제 살들을 다 이제 발라내가지고 거기다가 뭐 약간 양념을 이제 묻혀가지고 냉채 요리처럼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네. 식초랑 좀 이렇게 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초계 그렇게 먹고 했어가지고 조금 삼계탕이 다르죠. 네.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삼계탕 이런 음식에 열광하시는데 왜냐고 그랬더니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주잖아. 약간 이런 인식이 네.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네. 유학생 프랑스에 갔다가 이제 같이 네, 이주민이시군요. 원래 북한 사람이고 이제 여기 왔는데 국정원 얘기를 했대나요? 어쨌든 네.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네. 복날이었대요. 네. 근데 삼계탕을 먹으러 왔는데 닭 한 마리를 그냥 네네. 줘가지고 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닭을 한 마리로 먹는구만.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푸짐한 느낌이 이제 복다림 느낌이에요. 내가 한 마리 먹었어. 이래야 이제 좀 힘이 나는 느낌이고요.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인서트에서 잠깐 나왔는데 토끼를 집집마다 길게 한다. 토끼 요리. 사실은 너무 귀여운 동물이라 조금은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토끼 겨울에 잡아서 요리해 드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네. 토끼 요리도 좀 접해보셨나요? 그렇죠. 토끼가 귀엽다는 거는 제가 네. 북한에서 드라마를 원래 보면서 알았어요. 거기 봤던 드라마 중에 토끼를 이렇게 네. 연인들끼리 선물로 주고받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토끼가 저렇게 귀여웠구나. 그때 처음 먹는 알았거든요. 음식으로 저 남조선 사람들 왜 저러나 이러셨거든요.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토끼는 그냥 키워서 잡아먹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가축이었는데, 때문에. 식량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토끼가 워낙에 번식력도 빠르고 이제 맞아요. 빨리 네. 크고 이러니까 토끼곰 같은 걸 많이 해먹거든요. 토끼곰? 네, 뭔가 어떤 내장을 다 걷어내고 밥이나 이런 네네. 그런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쪼내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고우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런 토끼곰을 네네. 네, 근데 막 토끼 귀랑 막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그때 조금 거부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 중에 근데 하나죠. 정말 배고프고 사람이 살아야 되면 자연의 섭리기도 하지만 잡아먹고 가축은 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또 살아나가고 이렇긴 합니다. 네. 음식에 대한 편견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리는데요. 토끼가 귀여운 줄은 TV 보고 먹는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사랑 고백을 이루셨겠네요. 자, 이거 보니까 좀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비둘기 간장찜. 이 비둘기가 우리가 아는 그 비둘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비둘기가 땅에 붙어 있질 않아요. 땅에 붙어 있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네, 비둘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비둘기들이 여유로울 수 없는 나라군요. 그렇죠. 네. 여유를 부렸다간 식탁으로. 네. 자, 이렇게 보양식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다르고 특별한데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먹는 음식이 보양식일 것 같고 여름이잖아요. 네. 차가운 거. 네. 특히 저희 이제 젊은 스태프들이 같이 이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얼주가라는 말 아시죠? 알죠. 아니 네. 이제 미니 씨도 얼주가 세대신 것 같아요. 네. 한겨울에 영하 20도 이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어떡해요?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뜨끈한 걸 먹으면요. 네, 제가 웬만하면은 계속 따뜻한 걸 마시는데 제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여름이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여름에는 얼주가는 역시. 아니고 네. 너무 더우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더우면 이제 덥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여름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거의 없고 네네네. 대중교통 안에도 다 에어컨이 네.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시원한 것은 그냥 지하철이거든요. 진짜 지하에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네, 그러다 지하가 온도가 보니까 낮으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시원한데 네, 지하철로 가시는군요. 80년대에 우리도 에어컨 보급이 많지 않고 더울 때는 네. 은행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딱히 돈 찾을 일도 없는데 남돈 찾는 거 흐뭇하게 보면서 예, 거기서 에어컨을 네. 쓰던 어르신들 기억이 납니다. 자, 시원한 여름에 이제 밤 되면 아우 치맥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남편분하고 치맥하시나요? 네, 맥주는 계속 그러니까요. 마시고 있죠. 여름 되면은 매일 마시고. 맞아요. 그게 치맥의 유혹을 좀 떨치기가 어려운데 네. 북한에도 대동강 맥주라는 또 유명한 맥주가 네. 있습니다. 일종의 치맥 같은 네. 뭐가 있을까요? 요새 뭐 피맥 또 뭐 중국 분들은 축구 경기 볼 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마라룽샤 이런 막 그 민물과제 볶은 거에다가 또 보시기도 북에는 굳이 꼽는다면 인맥? 인맥은 저기 그거잖아요.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인맥이 좋아야 그렇긴 된다. 한데 맥주를 되게 좋아해요. 북한 네네. 사람들도. 그래서 여름만 되면 대동강 맥주집에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네. 또 맥주를 공급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서 맥주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한데 인조고기라고 해서 인조고기 알아요. 그 콩고기. 콩으로 만든 네네네. 그게 먹어봤습니다. 기본 안주. 북한 어떤 서민들의 기본 안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 비싸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근데 네. 북한은 그게 제일 단백질 대용으로 만든 거죠. 네. 그렇죠. 흔한 어떤 식재료라서. 인조고기랑 네. 맥주. 제가 그 인조고기, 네. 콩고기로 만든 육포를 사서 먹었는데 저는 먹다가 건강은 한데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다 그래서 못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인맥 재밌네요. 네, 약간. 제목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는 정말 이 음식 보고 깜짝 놀랐어. 이런 게 네. 혹시 있을까요? 좀 차이 같은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겹살이라든가 곱창. 그건 이제 맛있어서 이런 깜짝 놀라신 거고.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돼지를 구워 먹지를 않았어요. 구워 먹는 문화가 특이하다. 네,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특히 돼지고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어떤 사육 환경.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제 주변 분이 잘못 드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저희도 통솔로 돼지고기는 바삭 익혀 먹어야 돼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돼지고기는 푹 삶아서 네. 엄청 삶아서 이제 그 수육. 병균 다 죽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바로 구워 드셔가지고 너무 놀랐었어요. 처음에 네. 이 사람들 말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험해 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침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뭐 요즘은 곱창도 맞아요. 곱창도 사실은 잘 안 먹는 음식. 조금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근데 지금은 되게 맛있어요. 자, 언젠가 저희가 여름에 날 더운데 우리 저기 대동강 올라가가지고 숭어국 먹읍시다. 그래서 정말 숭어국 먹고 또 평양에 계신 주민들이 더운데 내려가서 삼계탕이랑 삼겹살 먹고 오자.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면서 저희가 만드는 방송이고요. YTN은 되게 한국에 와서 뉴스 맨날 봐요 제가. 네네. 아침마다 아침 맞아요.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보양식 얘기하면서 사실은 좀 더 재밌고 활발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요리사로 활동했던 분이죠. 유튜버이자 학생이자 또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아내로서 살고 계신 남인희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네, 북한에는 야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글러브도 사주고 야구장도 같이 가는데 탈북민들은 야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저희 팀이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매주 경기를 통해서 자그마한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북한 이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오늘은 세계 최초라고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만든 사회인 야구단인데요. NKP 타이거즈의 김성일 선수 겸 이사님 저희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진 쪽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온 지는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야구는 그러면 포지션
어떻게? 저는 지명타자입니다. 예. 뭉크라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에서 자부감도 느껴집니다. 자, 이 얘기를 저희가 오프닝 때 사실 세계 최초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북한은 야구가 없나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뭐, 과거에는 어떻게 일정 부분 활동한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도,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네네.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북한에 야구가 있었다 하는 기록조차를 뭐, 이해도 못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북에서 와서, 지금 북한 이주민 야구단을 꾸리고 있는 김성일 이사님의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네. 저는 첫 경험이 친구가, 잠실에 가보자. 네. 야구장에. 네. 제가 뭐 룰도 모르니까 관심도 없는데 근데 그 응원 분위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점수는 어떻게 내냐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들은 게 전부인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북한에서 뭐 이렇게 또 뭐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스포츠 이미지를 준 거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서 보면 이런 야구를 통해서 이렇게 아빠들이 막 그렇죠. 아들들하고 막 캐치볼 하고 네.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니까 근데 뭐 한번 배워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 이사장님이 제일교포분이세요. 네네. 네, 일본에서 제일교포분들이 일본 정착 과정에 이런 장훈 선수를 비롯한 스포츠 야구를 통해서 그런 그 이미지를 되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탈북 사회에도 좀 전파시키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포츠에는 정말 사람이 겪는 여러 감정과 이야기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 야구라는 건 정말 사실 뭐 미국이 제일 종주국이고 뭐 다들 메이저리거 경기만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데 북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야구팀을 만든다. 저는 그 자체로도 어디 지금 영화 감독님이 YTN 라디오나 이거 많이 들으시거든요. 영화 소재로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응원하시는 팀은? 저희 두산. 두산이시군요. 예. 두산 팬분들 YTN 라디오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응원 분위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야구를 막 즐기지는 않는데 우연히 한번 부산 분들이 야구 응원하는 걸 보러 갔다가 질당으로 미친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비닐 이렇게 머리에 써가지고. 아니, 야구 경기는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확실히 그게 좀 어떤 뭐 자본주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함께 소리치는 문화 그런 것도 정말 특이하네요. 두산의 성적에는 만족하십니까? 일단 야구를 많이 즐기는 편이고 일단은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산 팬분들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야구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굉장히 막 축구처럼 막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장비도 복잡하고 야구 모르시는 분들 설명드리자면 포수가 쓰는 글러브가 다르고 투수가 쓰는 글러브가 다르고 유격수가 쓰는 글러브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용어도 많고요. 보크가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웠죠. 저희가 그 두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청소년 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4인 팀인데 4인 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용어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그 감독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수신호로 이리 와. 와라, 가라, 던져라, 잡아라. 그러셨군요.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뭐 다들 편안하게 수월하게 하실 거고요. 전문가 수준으로 뭔가 영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명타자인 저희 김성일 선수 겸 이사였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노력도 기울여주고 또 지금 유소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팀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뭉클한데 그래도 좀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붙고 훈련도 좀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제일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그 한국 스포츠 인재 육성 협회라고 그 과거에 그 프로 선수였던 최익성 선수가 그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그 협회 소속으로 창단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2021년 7월에 통일부 소속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고 세한반도 야구회로 활성화시켜 지금 운영 중인데 지난해 6.25 맞으면서 이렇게 야신야독 야구팀이랑 이렇게 게임을 했거든요. 그때 양준혁 선수가
양준혁 네. 선수요. 네, 대표 타자죠. 네, 그때 레슨을 해주셨어요. 뭐 너무 저희랑 막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프로신데. 근데 그 지명 타자시잖아요. 네. 이사님도. 네. 양준혁 선수의 레슨 좀 도움 됐나요? 뭐 워낙 프로시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거 워낙 뭐 대가들이 한번 가르쳐주면 이래서 이런 자세로 치는구나. 네. 손목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종종 할 텐데 네. 어떻습니까? 경기할 때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인 팀하고도 경기를 하면 보니까 뭐 고향에 있는 농협대에서도 리그를 한번 하셨던데 네. 상대방이 약간 무서워하거나 아직은 그런 편견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얘기를 안 하고 탈북민 팀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네네. 굳이 밝힐 필요 없다. 네. 네. 근데 뭐 저희가 NKP 타이거즈니까 왜 타이거즈냐?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광주 분들이세요? 네, 광주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그 방송에 한번 나갔어요. KBS 네네. 쪽에서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탈북민 야구다. 네. 근데 상대 팀인데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도 뭔가 네. 이렇게 다가와서 룰을 배워주고 오히려 수비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발을 떼면 연다니까요. 안 돼요. 막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뭔가 좀 따뜻했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공격적이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맞아요. 이거 네. 하시죠. 예. 네. 팀에서 쓰는 구호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이거 약간 좀 티나게 네. 우리가 NKP니까 쓰는 구호. 뭐 타이거즈 화이팅 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근데 뭐 그 저희 로고를 보게 되면 어떤 백두산 호랑이라는 네네. 뭐 그런 취지로 해서 로고도 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앞에 이 북한과 남한의 언어를 좀 좁히는 그런 코너들이 있는데 네. 그때 배운 게 있어서 저는 써먹으려고요. 혁명적으로 잘하자. 그러면 상대팀이 이럴 것 같아서 약간 물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아빠랑 캐치볼하고 이렇게 또 심지어는 약간 선수 출신들 이른바 선출들도 있는 사회팀하고 하면 약간 실력 차이가 있나요? 성적은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는 뭐 한마디로 그냥 게임이 아니라 그냥 뭐 대타로 나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네. 그런 건데 뭐 기량이 많이 좀 올라왔었고 이제 저희가 뭐 5월부터 타이거즈가 시작했는데 네. 작년 5월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한 100일도 안 돼서 네. 한 팀하고 이겼습니다. 이야, 첫 승리. 네. 팀 분위기 좋았겠네요. 어마어마했죠. 상대 팀 너무 기분 나빠했고. 야구를 이제 배운 팀한테 줘? 막 야구를 네, 막 분위기가 네. 막 그때 저희 그 타이거즈 팀이 원래 축구를 하던 팀이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야구를 배우면서 했는데 네. 뭐 하나같이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못 느껴봤던 이런 스릴을 느껴보고 네. 너무 좋아했어요. 예. 야, 저 영화 감독님들, 드라마 감독님들 YTN 라디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년 차라서 청소년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5기가 됐거든요. 몇 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네.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졸업하고 타이거즈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분위기인데 일단 저희는 이 팀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게임이나 이제 좀 프로 선수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좀 만들어주고 북한 이주민 출신 프로 선수. 네. 야, 멋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홈런이 야구에서 홈런이 네. 담벼락을 넘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남과 북 사이에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김성일 이사님이랑 NKP 선수들이 쳐 올리는 공이 그 분단의 담벼락을 넘어가는 홈런이 될 것 같다라는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한반도 야구회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그 야구 역사에 지금 100년사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됐을 때 평양에 야구장을 짓고 네. 평양 리그를 만들고 여러 지방에서 뭐 경성, 청진 네. 여러 야구단 저희 지금 선수들이 통일되면 들어가서 네. 또 거기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같이 또 이런 야구 문화를 만들고 같이 함께 응원하고 이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작은 공 하나가 정말 담벼락들을 또 차이들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NKP 타이거즈의 김성일 선수 겸 또 관련 단체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의 젊은 가수의 노래, 다들 아는 노래죠?
그런데 이 청년 가수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울컥 멈추고 맙니다. 다 부르지 못한 아리랑 그 노래의 자리에 눈물이랑 객석의 박수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2002년 평양 방북 공연에서 윤도현 씨가 부른 아리랑 일부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어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할머니의 눈물에 함께 울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죠.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이산가족 형제와 자매들, 이젠 생존해 계신 분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같이 만나서 아리랑 부를 수 있는 날 올까요? 그땐 눈물의 아리랑이 아니라 기쁨의 아리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처럼 말이죠. 윤도현의 아리랑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저는 평화를 꿈꾸는 따뜻한 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